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고 있는 윤성봉 변호사 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직접 뵙고 설명회도 하고 질의응답도 진행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대신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운을 팍팍 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의 강의 이력, 특징, 그리고 연간 강의 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2018년 10월부터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만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 대비 강의에서는 첫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대략 평균적으로 30분 이상이 실강을 수강해 주셨습니다. GS 3기 기준으로 모의고사 답안을 제출하신 분이 대략 20분 정도 됐습니다. 첫 강의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워낙 훌륭한 수강생분들이 많이 오셔서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11분이 합격을 하셨고 저에게 행정쟁송법 점수를 공개하신 분이 20분 정도 됐는데 그 20분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조금 넘었습니다. 2020년 대비 강의는 1기부터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2기, 3기 때는 실강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합격생 9분이 첨삭을 진행을 했었는데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지만 우리 첨삭을 하셨던 분들의 퀄리티는 가히 행정쟁송법 강의 역사상 최고였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강생들이 보내주고 있는 행정쟁송법 시험에 대한 복기글을 보면서 지난 2년 동안의 제 강의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은 훌륭한 수강생 덕분에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강의는 지난 2년 동안의 강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오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험 강의는 하고 있지 않고 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고 소통이 매우 원활하고 피드백이 매우 빠릅니다. 문제를 출제할 때는 노무사 시험을 위한 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시험 모의고사 문제를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지나서나 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가 무엇이 나올까 예측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쟁점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별 하나에서 3개까지 분류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기, 3기 때는 별 3개, 2개 하나로 나누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서 강의를 합니다. 지난 2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별 3개로 분류해서 강조했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9년 GS 2기 때 제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는 당사자 소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고 당사자 소송을 별 3개로 분류하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제 수강생분들은 매우 황당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저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이고 어떤 강사님도 출제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산문이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세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다수 수험생들은 당황했고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25점 만점에 3점, 4점, 5점 이렇게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의 수강생분들은 모두
대체로 다 잘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저는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즉, 노무사 시험을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노무사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잘 알고 있고,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의 유형은 어떠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 방법론, 어떻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는지 멘탈 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 왜? 이 시험은, 이 강의는 합격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저는 행정소송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 행정소송법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신림동에서 강의하고 있는 행정쟁송법 강사 중에서 저만큼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본 자가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경험을 많이 해본 자의 설명을 듣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핸드폰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할 겁니다. 왜? 매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해봤더니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한 번도 핸드폰을 사용해보지 않은 자가 설명서만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 방법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무사 2차 준비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연기, 1기, 2기, 3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연기를 수강할 예정이고요. 연기는 기본 이론 과정이라고 합니다. 1기는 심화 이론 과정, 그리고 2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3기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게 이제 과정이고요. 교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기 때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라는 제 교재로 강의를 합니다. 개강 전에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1기 때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약자로 연습, 그리고 강의, 이렇게 이제 교재를 합니다. 그리고 2기, 3기 때는 기본적인 모의고사 문제 플러스 이렇게 교재는 구성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기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연기는요, 연기 과정의 목표는 행정쟁송법의 체계를 잡고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강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가장 쉽고 친절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연기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아마도 저를 친절한 성봉씨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법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행정쟁송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글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기 때는 열심히 이해하고 체계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달려들면 이상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부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봤더니 많은 분들이 연기 때부터 생략하고 무작정 생각 없이 쓰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작정 생각 없이 쓰면 쓰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힘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암기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기 때, 자, 여기서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교재에 사례 연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왜 특징적이냐? 대부분의 행정쟁송법 강의사님들은 연기와 일기를 선택적으로 들어도 무방한 강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일기 때 본격적으로 사례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생각하는 행정쟁송법은 처음부터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고 사례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기 때뿐만이 아니라 2기, 3기 때까지 시험 하루 전날까지 여러분은 이 사례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례를 통한 이론 정리, 이론 완성이 목표이고요. 이 1기가 그래서 저에게는 제 강의 연기 1기, 2기, 3기 연강 강의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저는 1기 때부터는 사례 연습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사례, 다시 말해서 시험에 꼭 나오는 사례, A급 사례, 별 3개 사례들만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2기, 3기는요. 여기 보시면 연습 계속 가져나가고 자, 여기 보시면 서브가 2기 때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서브노트를 3기 때 발간을 했었는데 2021년 대비 강의부터는 2기 때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은 서브노트에 목차와 내용에 쟁점별로 별 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별 표시를 없앨 예정입니다. 왜? 재수강생들에게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이때는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기본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불이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누가 잘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이때 뭐 특징은 별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불이타 대비해 나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년 연간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담하건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어느 누구도 행정쟁송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잘 따라오면 행정쟁송법 때문에 합격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간 강의 계획을 보시면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특히 이제 동차생분들은 1기 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리고 실제로 1기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닙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열심히 하면 다 따라올 수 있고 1기 과정을 열심히 잘하면 2기, 3기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는 매 기수마다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나가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2019년 설명회 때는 행정쟁송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설명회 때는 강사의 장단점, 저의 장단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영상도 우리 법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전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생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도 하고 있고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내년에 이맘때쯤에 여러분은 꼭 합격하셔서 현업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먹었던 마음 절대로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선후배로 만나서 진로 상담도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같이 논의하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